안녕하십니까,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이란 무슨 말일까요? 흔히 우리 귀에 익은 뉴타운은 기름 뉴타운, 흑석 뉴타운, 미안 뉴타운 등등등입니다. 뉴타운은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깔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지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계획입니다. 지금은 뉴타운이 아니라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불립니다. 역시 개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촉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계획된 시간 안에 추진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과 손해라는 명암이 갈리거든요. 물론 재정비 촉진이라는 말 자체가 개발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흔들어 깨워서, 즉 촉진을 시켜서 도시의 심장박동이 쿵쾅거리는 감동적인 도심으로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촉진이라는 말이 쓰인 거죠. 그래도 개발은 촉진,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뉴타운이 바로 이런 개념이죠. 수색증산 뉴타운이 서울의 2030 도심계획 그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입니다. 7월 29일 이후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맞는 아파트들은 줄줄이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겁니다. 분양가를 높이고 싶어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키가 다 커버린 성인이 다시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커질 수 있겠습니까? 호르몬 상한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해서 키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높은 분양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청량리의 개발 호재에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확 띄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못 믿어온 것은 광각 기능이 약해서입니다. 광각이 뭡니까? 부채살처럼 보는 각도를 확 늘리는 거죠. 수색증산 뉴타운이 바로 이런 사각에 있는 뉴타운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것을 놓칩니다. 이제 8월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곳에 청약이 곧 시작될 겁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3도심, 7개 광역, 12개 도심이라는 2030 플랜에서 7개 광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연 주변의 생활 인프라, 상권, 교통 호재는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뉴타운이라 불리는 수색증산은 바로 다음 달 8월에 분양합니다. 연기한 끝에 드디어 다음 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청약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분양이라는 항해를 시작하려고 배가 긴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출발을 재촉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눈이 팔려 보물섬으로 떠날 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수색 뉴타운은 총 4개의 단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수색 13구역입니다. 업무지구가 가까운 곳에 있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수색 뉴타운의 중앙역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줄여서 DMC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DMC는 수색 뉴타운의 센트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색 뉴타운은 니은자, 꺽쇠 모양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은자의 모서리 중앙 부분에 DMC역이 위치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 역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궁수가 활을 발사하기 직전 팽팽하게 활을 잡아당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향후 낙후될 리가 있겠습니까? 서울 도심개발 2030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 호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부선과 원정 홍대선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앞뒤로 반홍산과 불광천이 흐르고 있죠. 아파트 입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조망권입니다. 아파트 거실 앞에서 산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건 서울 생활권에서 결코 쉽게 가질 수 없는 조망입니다.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산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지가 산의 기운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패널처럼 좋은 기운을 흡수해서 삶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패널이 달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녹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굳이 내가 정원을 가꾸지 않아도 자연의 정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흐뭇함을 선물해줍니다. DMC역을 중심으로 포진된 4개의 단지는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색 뉴타운은 이후 총 16개 구역, 약 10,000세대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로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암, 마곡, 광화문 업무지역 배후 직주단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상암동, 마곡, 광화문 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출퇴근 동선을 선사합니다. 상암 업무지구와 가깝고 마곡 업무지구와는 한 정거장 차이, 그리고 광화문과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출퇴근이 한마디로 상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축지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교통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MC 역시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고 이외에도 수색역, 증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이 있습니다. 향후 서부선, 원정, 홍대선도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배후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아무 데서나 생기는 말이 아니죠. 직장이 멀리 있으면 역이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분산된 역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 내에 나를 직장까지 총알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역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차로는 서울에서 원거리를 이동하기가 워낙 변수가 많아요. 도로 상황이 정말 살아있는 뱀 같거든요. 차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완전히 도로에 감금이 되어버립니다. 상암에서 수색 증산으로 가는 길은 도보로 굴다리를 지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향후 철도 차량기지 이전이 잡혀있고 업무시설과 공원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색 증산의 단절감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겁니다.
이런 배후를 가진 수색 증산 뉴타운을 구역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7구역, 수색 13구역까지 4개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공급 면적이 84 이하입니다. 84 이하의 강점은 바로 중도금 대출이 되는 9억 원 이하죠. 아직 분양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도시보존공사와 분양가 협상을 한 후에 일반 모집 공고가 납니다. 촉을 세워서 들여다보시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바로 대시하셔야 됩니다. 먼저 증산 2구역에 있는 DMC 센트럴자입니다. 한마디로 DMC 여건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초역세권이에요. 최고 30층 총 14개 동 1833세대 중 일반 분양분이 463세대입니다. 전용 85 이하죠. 당연히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아마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 증산 2구역을 노른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DMC역이 프라이팬이라면 계란을 노른자가 몰리는 곳이 바로 DMC역 부근입니다. 그만큼 증산 2구역이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8월 3일, 특별 공고 8월 13일, 일반 분양은 8월 14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색 6구역을 개발한 DMC 파인시티자에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붙어있는 역시 초역세권입니다. 총 1233가구 중에 454가구가 일반 분양합니다. 특별 공고 13일, 일반 분양 14일입니다. 수색 7구역은 DMC 아트포레자입니다. 수색역 단지 안쪽에 위치해 있죠. 수색 6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색역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초역세를 따지자면 수색 6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지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을 피하고 싶다면 이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초이스입니다. 672가구 중에 307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증산이와 수색 6보다 많은 일반 분양 물건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14일 예정입니다. 수색 13구역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스트는 총 1464세대 중에 183세대가 18일 일반 분양합니다. 역세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청약 경쟁률을 줄이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주택도시보존공사와 최종 확정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8년 분양한 수색 9구역 DMC SK뷰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면 DMC SK뷰는 전용 5구 타입이 4억 7천, 84 타입이 7억 2천이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시세를 반영한다면 8월에 분양하는 4개 단지의 분양가는 5구 타입이 대략 5억 선, 8호 타입은 7억 중반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근처의 가젤 뉴타운 시세와 비교해보자면 가젤 뉴타운 파크뷰자에는 5구 타입이 10억 5천, 8호 타입이 12억 선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세 차이만 5억입니다. 와, 굉장하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수색 증산은 쏠쏠한 시세 차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파봐라 5천원이 나오나 수색 증산 파면 5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파고를 넘어서 파고 하다 보면 당첨이라는 럭키가 한방 미소를 지면서 행운을 선물할 겁니다. 더욱이 9억 원 이하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대출 동원이 어려워서 자금에 불이 나면 대출 호수가 짧아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 가능, 두둥! 중간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는데 하늘에서 공중급유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증산이 수색 6, 7은 같은 날 청약받습니다. 발표도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발표일이 똑같은 날이면 한 번밖에 청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죠? 즉석복권처럼 그날 긁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발표일이 다르면 각자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청약을 여러 군데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시행사는 청약 흥행을 위해서라도 발표일을 다르게 할 것이 유력합니다. 만약에 같은 날 발표하게 되면 가점이 분산되겠죠? 인기 순으로 높은 가점 순서대로 배치될 겁니다. 초역세권인 증산이 수색 6, 수색 7 순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또 높아요. 다른 날 발표일을 정하게 되면 가점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득점 가점자들이 여러 번 유리한 곳에 청약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틈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역세권인 증산이 수색 6은 일반 분양 물건이 적습니다. 당연히 높은 가점자들이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반면에 수색 7은 절반이 일반 분양 물건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터지는 가점 경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덜 몰리는 곳,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그곳에 청약을 넣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남양 필요 없습니다. 동양도 좋아요.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프리미엄을 붙이는 데는 방향이 그리 큰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가점은 주변 가점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예상하자면 전용 5구 타입은 69점 이후, 전용 84 타입은 55점에서 67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세입 클로버처럼 저평가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네잎클로버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 5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생활 인프라, 교통 호재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서울의 2030 개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문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